예. 뭐 저는 예.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고성국 박사는 하여튼 도대체 저 남쪽에서부터 경북을 거쳐서 어저께 밤에 늦게 왔을 텐데 또 아침에 이렇게 오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버틸만 해요. 버틸만 해요. 그럼요. 예. 예. 하여튼 다행입니다. 네. 뭐. 책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네. 두 교수가 네. 그 스티븐 레프츠키라고 하는 분하고 예. 데니엘 지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네. 예. 그 이제 영어의 원책 제목은 이제 How Democracy Die라고 돼 있는데 네. 이제 이 죽는다는 얘기를 무너진다고 이렇게 예. 번역자가 한 것 같은데 네. 새삼스럽게 이걸 제가 보게 되는 이유가 네.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네. 새삼스럽게 이걸 이제 책을 읽어보는데 예. 결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 이런 네.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정말 심각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도 대단히 크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책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예,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도 네.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보고 이제 쓴 겁니다. 네. 네. 결국은 선거에 대해서 여론의 조작 등등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선거 행위 자체가 네. 왜곡되기 때문에 참정권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예, 뭐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참정권을 우리가 이제 내일 행사하는 건데요. 예. 근데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사전 투표, 4일, 예. 5일 있었던 사전 투표에서 정말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듯한 모욕감을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실지 또 지금 네. 당면된 내일 D-1일 네. 우리 군인들은 대부분 이제 D-1일 그러는데 네. D-1일인 오늘의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내일의 전투에 임하는 각오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걸고 하는 체제 전쟁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조금 전에 우리 고승국 박사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때 근본적으로 뭐 선관위가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떠나서 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갖는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 문제 네. 이걸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이어나갈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정치학 박사시니까 참정권 문제가 어떻게 이제 왔다 하는 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아는 한은 예. 이 참정권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그렇습니다. 참정권의 이제 그 정신이 투표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건데 네. 이 투표권이 이것이 잘못되면은 이것은 바로 독재 국가나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와 같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참정권의 투표 행사를 정부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네. 국민의 참정권이 단 한 표라도 네. 해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럼요. 이제 정부의 예. 또 첫째 임무 아닙니까? 그 참정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같은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먼 섬에 네, 딱 한 명이 사는데 예, 그분이 참정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배를 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참정권이라는 게. 예. 근데 이제 이 참정권의 역사를 이렇게 쭉 제가 아는 한은 예. 이것이 참정권은 주어지되 소위 말해서 선거권, 투표권은 한꺼번에 다 만인에게 보통 선거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참정권이 어떤 특정한 계층, 귀족들, 지식인들, 뭐 세금 얼마 내는 사람 이상 그렇죠. 뭐, 예. 그런 식으로 했죠. 처음에.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보편화돼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징병제가 네. 시행됨으로써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징병제가 되면서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준다.
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거 이제 소위 국민 개병주의, 우리나라 같은 이제 4대 의무의 하나인 병역 의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영국 같은 데도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민주주의가 먼저 온 나라지만은 네. 사실은 국민 모두가 여성들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예,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여성 참정권이 마지막까지 그 거부되다가 그 허용된 거가 1972년에 스위스가 마지막이었던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도 스위스 국민들은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만. 예. 미국 같은 나라도요. 예. 그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미시시피 같은 것은 1984년에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주마다 다르죠. 예. 주마다 다르기 또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 헤이트 때문에 예. 흑인들이 참정권 갖게 된 건 1990년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흑인들에게는 1964년부터 네. 이제 시작이 돼가 65년부터 이제 그게 됐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1948년 네. 5월 10일 날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적용하면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네.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이건 정말 큰 혜택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참 이승만 대통령의 네. 위대하심이 그게 있었거든요. 당시로서 정말 선진적인 정치 그렇죠.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중한 참정권을 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요번에 선관위가 한 것을 보면은 네. 뭐 흔히들 자기네들은 실수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실한 관리가 있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부정, 뭐 부정 선거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것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만일의 경우 선거를 기획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정치 전략적으로 이것을 기도를 했다면은 그건 선거 부정선거 기획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 관리에서 부실한 것은 이건 이제 선거 관리의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만약 개별적으로 어떤 이제 자기의 지지를 위해 가지고서 그 종사자들이 네. 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범법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선거 부정선거의 기획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여론 조작 네. 또 여당에 유리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어떤 지원금을 특별히 그때 네. 많이 이제 기획을 해서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이건 선거 기획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 아주 지금 좀 그거는 이제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공공연하게 돼 있는 거죠.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방역도 정치 방역이다. 자, 과연 우리가 코로나는 점점점 오미크론 등등 확산돼 가는데 네. 이걸 방역 대책을 느슨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들을 많이 양산을 했다. 그 이것이 지금 한 400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것이 혹시나 선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네. 네. 뭐 그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들을 뭐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러나 그런 의심은 배제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에 대한 대책을 보면은 이제 그런 개연성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갑작스럽게 정말 유사히 이래로 추경을 1월 달에다가 다시 1월 달부터 추경을 한다는 이런 사태는 이거는 예. 부정성을 기획한 알겠습니다.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장관님 그 이번에 사전투표 사태 예. 이거 이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이제 주로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데 이게 노정희의 책임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이 주범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이거는 일차적으로 어떤 결과가 됐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모든 문제는 최고 책임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보면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의 수반인 행정부의 수반인 네. 대통령에게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사항을 보면서 과거에 3.15 부정선거 때를 한번 연상을 해봤어요. 네. 그 3.15 부정선거는 당연히 뭐 참여를 못 하셨겠죠. 우리 네. 고 박사님은. 뭐 그때 어려서
그렇죠. 저희는 그때 예. 3.15 부정선거를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제 1959년에 육군사관학교 임관을 해가지고 60년이니까 네. 그때 소위로 이제 전방 배치를 받았어요. 네. 선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참 그 조금 안타까운 기억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 3.15 부정선거가 이제 많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4.19 혁명까지 이렇게 일어났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는 3.15 부정선거에 투표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로서 부임을 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3인조 투표다 뭐 네. 여러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군부대는 사실은 위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제 이 장병들에 대해서 소위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정당에 이렇게 몰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제 초급 장교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저항을 많이 하니까 네. 그 부대에서 야, 저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시키지 마라.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중대장이 네. 권소희는 중대를 인솔해 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그 팔군사령관을 이제 방문을 앞두고 부대에서 큰 시범 행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중대가 맡았어요. 그게 이제 핑계가 돼 가지고 중대장께서 권소희는 우리 중대 인솔해 가지고 저 고지에 가서 그 저 시범 연습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네, 그 투표 못하게. 못하기가 아니라 그때 그 우리 중대장은 제가 이름도 아직도 잃어버리질 않는데 신중철 중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그 방공포로 출신이에요. 그래요. 예. 그분이 이제 대대 회의에서 그와 같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얘기를 지시를 받고 와서 차마 저에게는 그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머리를 쓴 것이 피하게 해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 3.15 때 그 기억까지 지금 호출을 하셨는데 그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 4.15 총선의 부정선거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예, 사전투표하면 또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예. 사전투표 하면 안 된다는 캠페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제 투표율을 최대한 올려야만 되는 상황이라 저쪽은 사전투표 포함해서 3일 동안 투표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유파는 본투표 당일 하루만 한다 그러면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또 당 쪽에서도 최대한 부정선거 감시를 하고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 그러니 믿고 사전투표 해달라. 그래서 이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는 뭐 좌파들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사전투표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그 부실 관리 문제는 그것대로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그것대로 재판을 거쳐서 정말 엄중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상황의 배후는 노정희가 아니라 문재인이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본투표를 내일 해야 되는데 그 팬데믹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야라고 예측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전투표 투표율을 보기 전에는 다들 그랬어요. 근데 워낙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자유파 대부분은 본투표 날 꼭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투표율 80% 이상도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 그동안은 70%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투표 날 투표하는 것이 결국은 정권 심판으로 직결된다. 이 생각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예. 고승국 박사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전 투표를 많이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 네.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또 이런 그 국민의힘에서 투표율을 위해서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팬데믹 사안 같은 것을 고려해서 네. 만약 그렇게만 됐을 때는 우리는 하루밖에 투표 못하고
어떤 집단에서는 3일간 한다면은 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사전투표 독려한 것은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와 같은 감시를 확실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된 네.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는 보면 이제 부실한 것이 여러 가지 나타났는데 예. 그 부실한 것을 나타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규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밝히려면은 네. 본투표에서 완전히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네.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뜻에서 이 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이 선거 부정에 대한 것을 불만을 갖고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내일은 대대적으로 모두 정말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다 나오셔서 네. 투표에 참가하시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권영애 장관님은 이제 그동안 국가원로 회의를 쭉 이끌어 오셨는데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5년 전입니다. 가장 먼저 태극기를 들고 촛불과 싸움을 시작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여러 갈래로 태극기 애국운동이 전개되면서 지금은 한 세력은 우리 공화당으로, 또 한 세력은 국민혁명당으로, 또 한 세력은 자유민주당으로, 또 한 세력은 정당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장관님께 좀 여쭙고 싶은 질문이요. 그 중에 이제 국민혁명당은 후보를 냈다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 사퇴를 시켰고, 그리고 예. 지금은 윤석열 후보 지지 쪽으로 완전히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예. 또 자유민주당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지금까지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먼저 태극기를 들고 아주 경결하게 투쟁을 해왔던 우리 공화당 은 후보를 내고 지금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뭐 김경재 후보가 뭐 무소속으로 고집 부리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김경재 후보는 프래카드가 우파예요. 우파 결집이에요. 프래카드, 대선 프래카드가. 그러니까 모든 우파가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로 총집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혼자서 우파 결집하겠다고 표분산을 시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자유파 원로, 국가 원로로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뭐 저는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네. 이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예. 문제는 그분들을 지지하는 정말 애국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예. 제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탄핵을 반대했었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저 입장에서도 네. 과연 그는 개인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만큼은 많은 고민을 했던 분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또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저희 그때 같이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과연 그 당과 그 후보를 지지해야 되느냐 네. 하는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떤 기준을 가졌나 하면은 그때 탄핵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탄핵이다. 체제가 탄핵된 거. 그래서 체제가 탄핵되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게 체제 전쟁인데 네. 우리는 그 어떤 개인 자연인 사람 인간의 기준을 두지 말고 예. 내가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진다. 또 아니면 체제를 지킬 수 있다. 네. 이 기준을 두면은 네. 그런 분들도 이제는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 내지는 감정을 떠나서 네.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라.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정말 추운 겨울에 나가셨던 그분들 사실은 오늘은 내일 선거를 앞둔 D-1일이기도 하고 네. 저로서도 D-1일입니다. 뭐냐? 예.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투쟁하다가 쓰러진 것이 내일인데 오늘이면 네. 결과적으로는
5년 전에 아하, 예. D-1일이 제가 쓰러진 날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한 저에게도 갖는 의미가 크고요. 네. 그때 함께 투쟁했고 그때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참 그 애국자들이고 정말 열사들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분들의 여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라도 네. 반드시 내일의 선택에는 대한민국을 체제를 선택해 달라.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오늘 중에라도 좀 메시지를 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더 뭐를 해달라고 그렇게 쪼르지 말자 그런 입장이에요. 우선 그 4년 9개월의 그 감옥 생활 그 자체도 참 참혹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건강이 아직도 거의 지금 아직 또 완쾌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사저도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힘든 그 상태에서도 사전 투표를 하러 나왔잖아요. 사전 그렇죠. 투표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감옥에 갈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찾아 입고 다시 나왔잖아요. 예. 아니 그거 이상의 무슨 메시지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국민들로서 그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지금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로서 충분히 그분의 저희는 그 뜻을 속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사전 투표 확진자들에 대한 투표를 그 쓰레기 봉지에 넣는 거 네, 네. 이게 이제 화면에 비친 걸 딱 보고 예. 저에게 언뜻 이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라. 그 말 기억하시죠? 예, 예. 그걸 언뜻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그게 아마 1952년에 영국 BBC 기자가 네. 이제 했고 그다음에 1955년에 그 메논 이제 인도 네. 저 유엔 대표가 웅크라의 대표로서 한국에 와서 보고 그걸 인용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꽃이 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해라. 얼마나 이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래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이제 1987년에 네.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때는 진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걸 봤다 하면서 세계가 또 칭찬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요번에 쓰레기 봉지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국민이 어떻게 얻은 민주주의인데 네. 이걸 요번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이제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지였잖아요. 그 일대 성산동이나 이쪽 분들은 난지도에서 날아오는 분진,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못했어요. 그랬죠. 지금 그게 하늘공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하면 그 연꽃도 그 진흙에서 피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 민주주의는 그 쓰레기 더미를 뚫고 피는 장미와 같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 쓰레기 봉투 내 표를 쓰레기 봉투로 취급한 이 좌파들에 맞서서 민주주의라는 장미꽃을 피워 올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이때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군 공무원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국방부에서 이제 일반직으로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의 입장이 지금 어떨까?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이 5년마다 바뀌는 정권 속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불안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 있는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정치권에도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5년마다 바뀌니까 어떤 정권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대충 정확한 통계는 안 봤습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아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정권의 비호를 잘 받으면은 그 5년 동안에 적어도 한 2계급은 올라가더라고요. 아하,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갖게 되는 건 또 인지상정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건 정상이 아니죠, 분명히.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 이제 내일 선거 결과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권이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예.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이 공무원 사회의 이제 분위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보고 정치에서 중립을 취하라. 또 정치 관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치권이 공무원 사회를 건드리지 마라. 네. 예. 공무원 사회에 소위 말해서 안정을 보장해라.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장관님 말씀에 더해서 제가 정광훈 대표가 그 보상금 거론 말씀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 투개표 제작 회사가 아예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해서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투개표 그 기계를 만드는 제작 회사에서 그런 식의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획책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아는 직원이 있다면 양심선언 해달라. 그러면 100억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100억 원 보상금으로. 그다음에 선관위 위원이나 선관위의 직원들, 선거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 중에 부정선거를 결정적인 그 물증과 함께 폭로하는 그런 그 내부 고발을 한다면 10억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보상금으로 주겠다 그랬고, 정광훈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거 약속 지키겠다. 교회를 팔아서라도 보상금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보상금 욕심나서 하실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거나 또는 어쩌다가 자기도 거기에 연루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고 내부 고발하십시오.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열렬한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또 그리고 또 정광훈 대표는 분명히 그 보상금을 실행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예. 제가 봤을 때 정광훈 목사님 한 분만이 아니고 예. 우리 국민 모두가 네. 그런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 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응당한 네. 그 보상 내지는 네. 지지와 성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장관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고요. 예, 사실은 내일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존속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투표에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에 물론 투표에 참여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참정권이 주어졌는데도 투표를 하지 않고 안 하고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려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대한민국이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는 그때 투표에 참여 안 했으니까 책임 없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오늘의 우리만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먼 훗날에 우리 자손들까지 이어가야 할 유관 대한민국입니다. 이 후손들에게도 그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가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투표에 참여 안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줬다? 그때 후손들이 만약 원망한다면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호불호는 일단 접어두고, 또 여러 가지 사전투표가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 시비를 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선 우리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